중국 백지시로 시진핑 권위주의 흔들릴까? 제도로서의 근대라고 말했던 모던 에이지, 전 세계를 새롭게 하나로 만드는 이런 근대 문명에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물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중국 신장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코로나 봉쇄가 화를 키운 거라고 항의를 하면서 생긴 건데, 이 우르무치는 한족과 이슬람이 좀 비슷하게 살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한족과 이슬람 위구르가 이렇게 충돌해서 200명 이상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아프리카를 가다가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돼서 제가 이 카슈가르에서 12시간 정도를 체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체류를 하면서 봤던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 모택동 동상이에요. 이 모택동 동상은 중국 전역에서도 가장 큰 동상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 크기하고 모택동 크기를 한번 보세요. 손 하나 크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마오쩌둥 동상을 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도 뭐 한 30만 밖에 안 돼요. 30만에서 50만, 최근에는 경계가 바뀌면서 한 50만, 이런 작은 도시에 이 엄청난 크기의 모택동 동상을 세워놓고 중국이 공산당 시스템 안으로 이슬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근데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그 우르무치시에서 사람들이 화재로 죽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 시진핑을 비판하는 목소리. 우리나라에서도 YTN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그 중국 유학생이 시진핑 권위주의를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연합뉴스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 라고 그 유학생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한국시의 중국인 유학생 들고 나온 포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열 말고 밥을 달라, 봉쇄 말고 자유를 달라, 거짓이 아닌 존엄을 달라, 문혁이 아닌 개혁을 달라, 독재 말고 선거권을,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 문혁이 아닌 개혁을. 이 얘기는 모택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국인들에게는 나쁜 기억입니까? 이제는 진짜 개혁을 달라, 봉쇄 말고 자유를. 저는 이 목소리가 너무 놀랍게 여겨집니다. 시진핑, 여러분, 시진핑은 누구인가? 지금 장쩌민의 사망으로 장쩌민을 개혁 개방의 등소평을 잇는 한 지도자로 보고 장쩌민을 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등소평 이후에 그 권력 견제 시스템으로 돌아가길 바라죠. 거의 10년마다 권력이 교체되고 후계자를 현재 권력이 정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미리 정하고, 이런 식으로 견제 시스템을 만들어뒀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시진핑은 왜 이 등소평의 권력 견제 시스템을 가감하게 부정하고 마치 영구적인 주석처럼 등장을 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도 백지시가 있고 시틀러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그 이전에 했던 그 권력 시스템, 뭐 태자방이니 뭐 상하이방이니 나누어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권력 자체는 몇 개의 분파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견제 시스템도 중국에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시대에 시진핑이 등장했다, 한계에 달했다. 가령 홍콩 문제만 해도 덩샤오핑은 홍콩을 일국양제로 적어도 50년은 갖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도 안 돼서, 25년도 안 돼서 벌써 홍콩 민주화 운동이 거세졌고, 자유선거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중국 본토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일국양제가 이미 위기에 온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이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운명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가장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시진핑의 1대1로를 동의한 것입니다. 지금 1대1로를 아시안 하이웨이와도 결합을 하는데요. 시진핑의 1대1로라는 것은 아시아를 권위주의 시스템으로 다시 재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말로는 신 실크로드라고 했고, 상하이에서 그리스로, 만저우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하나의
띠로 연결되는 구상이 시진핑의 1대1로 구상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권은 이 시진핑의 1대1로 구상 속에 우리가 마치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고, 제주도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인정을 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발전과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4회 한중 국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1대1로에 우리를 편입시키는 그런 구상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문재인 정권이 했던 가장 나쁜 행동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대1로 얘기가 나온 그 전사가 있죠. 유엔에서 만든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라고 말하는 ESCAP, 여기서 1950년대부터 벌써 아시아를 하이웨이로 그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내놨었죠. 그게 바로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아시안 하이웨이 얘기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주시로 연결되는 것이고, 원래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일본에서 출발을 하고 터키로도 연결되고 유럽으로도 연결되는 것이죠.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아예 우리나라 고속도로 표지에 AH 아시안 하이웨이 1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놨어요. 2006년 노무현 정권 때인데요. 아시안 하이웨이 표지판을 보시면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네, 저는 뜨거워져요. 하지만 이것이 중국 권위주의 하이웨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아시안 하이웨이는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는 아시아 하이웨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나서도 이 아시아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있습니다.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완성하기에는 이 아시아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자유의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죠. 아시안 하이웨이는 아시아 대륙 32개국을 연결하는 국제 자동차 도로망이에요. 그중에 하이웨이 1호선과 6호선이 한국 부산에서 출발합니다. 나중에 일본과도 연결되지만 해저 터널을 뚫는다 뭐 이런 구상까지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자동차 도로의 시작은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성공적으로 뚫리면 이제 유럽까지도 가는 그런 대장정이 가능해지죠. 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등장했을 때는 우리는 북한도 막혀 있었고 중국도 막혀 있었고 그리고 베트남도 막혀 있었고 파키스탄, 뭐 이란, 중동의 여러 나라들, 온갖 갈등과 싸움, 전쟁, 그런 길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60년, 70년 사이에 많이 열렸죠. 지금 완전히 꽉 틀어막혀서 닫혀 있는 곳은 사실상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실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이 되면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출발하는 이 길이 동해안을 따라서 북한으로 가고 러시아 쪽으로 해서 모스크바까지, 그리고 또 남쪽으로 베이징으로 해서 베트남으로 해서 파키스탄, 이란, 터키까지. 이 비전이 시진핑의 1대1로 비전으로 보이세요? 저는 자유통일 비전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자유가 오면 이 도로를 타고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그리고 중동에도 자유의 바람이 갈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가 꼭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아시아의 자유와 생명, 번영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의 비전 선포의 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엑스포는 단지 이렇게 문명과 물질 말고도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구상, 미래를 선전하는 장이기도 했거든요. 일본에서 생명을 주창했는데 이제 우리가 자유를 주창하는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엑스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진핑의 1대1로는 사실은 아시아를 권위주의, 중국 공산당 권위주의로 재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1대1로 구상을 내놓았던 가장 큰 이유는 중화주의입니다. 중화주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길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한국까지도 지어주고요.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남미 가난한 나라들에도
중국이 엄청나게 이 자본으로 손을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나라에도 공자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한국은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거의 준식민지가 됐을 만큼 중국에 밀착되어 버린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 1대1로는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반발만입니다. 예전에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 구상을 했을 때 사실은 저 구상이 불가피했던 것은 에너지 때문이었어요. 에너지를 일본이 갖고 있지 않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눈을 돌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미국에 의해서 그 좌절이 되었죠.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나 시진핑의 1대1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권리를 주고 기본권을 주는 그런 것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든 아니면 일본 천황제든 강력한 구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두 무릎 꿇게 하는 반자유, 반개인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어요.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활로가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은 시진핑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권위주의를 지금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죠. 백지 시위가 시진핑 체제를 좀 흔들어 놓을까라고 했지만 전혀 흔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흔들리죠. 지금 제로 코로나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수억을 옥죄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최선을 다해서 중국 공산당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이 아시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 아시안 하이웨이와 권위주의의 1대1로가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동안 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로 가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그 비전을 1대1로로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악한 구상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